다음 이야기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예상을 깨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뒤집기를 했어요. 네. 역시 이 경선이라든가 선거는 바로 해봐야 그런 재미입니다. 네. 뚜껑을 열어봐야 열어봐야 아는 하는 거지. 거예요. 그리고 뭐 부산은 박형준 교수, 동아대 교수가 예상대로 50%가 넘는 압도적인 그 표를 얻어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이 오세훈, 박형준 조. 네. 저는 상당히 이 시민들이 선택을 했지만 네. 전략적 선택이고 잘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준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예상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 뭐 이현주 후보가 열심히 했지만은 뭐 차이가 많이 나게 했고, 그다음 오세훈 후보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하고 이제 2강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가면서 그 나경원 후보 쪽에 많이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결과는 지지율이 그쪽에서 예. 좀 늘 많이 나오니까요. 그럼 뭐 나경원 후보로서 장점도 있죠. 예. 뭐 당 대표도 지냈죠. 예. 아마 그래 지내고 원내대표. 예, 또 뭐 정당 활동도 열심히 했고 좋은데 또 오세훈 후보도 약점도 또 부각이 됐었잖아요. 예. 무상급식 문제로 당신이 사퇴하는 바람에 결국은 서울시장을 박원순 씨한테 줘가지고 우리 그 서울시가 이렇게 주택 문제라는 문제가 많이 생겼다. 원죄가 있다. 그런데 나경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중도 실용을 택했다. 이렇게 예. 나왔더라고. 싸움보다는. 예, 저도 그런 방향에서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한 예, 거 그러니까 아닌가. 나경원 후보가 본인이 이제 선두라고 생각하니까 좀 선명성을 갖다가 너무 드네.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이 선두 같으면은 그런데 그 나경원 후보의 전략의 실패가 아닐까. 어떤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여권이 너무 안정감을 갖다가 못 줬어요. 대통령부터. 예.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말은 안 하지만 대체로 안정된 정부, 그리고 안정된 국정 운영,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어떤 전통에 대한 존중, 예. 그리고 어떤 예절에 대한, 예의에 대한 존중, 도덕심에 대한 존중, 우리 조국 교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식이 파괴되는 걸 봤다. 뭐 이번에 문재인 윤석열 총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면서 안정에 대한 희구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말은 안 했지만 서울 시민들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 또 결정적인 거는 서울 시민들이 가장 요새 힘들어하는 게 주택 문제입니다. 네. 전세 문제. 근데 나경원 그 후보는 의원 생활은 많이 했지만 행정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년 한 얼마 남았죠? 반이 남았나? 서울시장. 그렇죠.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보궐선거로 해서 전국을 잔여 임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나경원 후보가 되면은 이거 뭐 서울시정이란 게 진짜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9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나경원 후보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서울시가 옛날에 그 뭐 자치제 전에 복마전이라 그랬거든요. 네, 복마전. 워낙 복잡하고 워낙 뭐 이권도 많고 이걸 나경원 여성의 몸으로 그 험한 세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서울 시민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도 행정 경험이 서울시를 몇 년간이나 끌어왔고 물론 원죄는 있지만 그래서 그 중도 실용 그러니까 뭐 어떤 대여 투쟁력 사실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대여 투쟁력보다는 어떤 안정된 시정 운영 이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 문제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외모도 뭐 부드럽습니다만은 합리적이고 그런 인식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적인 그런 정치보다는 행정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중도 실용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는 외연 확장,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에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좀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안철수 후보는 절대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않겠다. 김종인 위원장은 2번을 달고 나가야 한다. 단일화된 후보는
그게 들어오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의 그 어떤 브랜드가 예. 뭐 중도 합리. 아까도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힘이라는 게 조금 보수 기득권 예. 어떤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결국 서울 시민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서울 시민이 또 정치의식이 가장 높고 예. 뭐 대구에서 한다면은 그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대구시장 뽑아야겠지만 서울시장이란 말입니다. 예. 서울시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의 영광로입니다. 예. 모든 그 지역 사람, 모든 계층이 다 섞여 있는 여기서 그 국민의힘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나갈 때 과연 그 중도층, 그다음 합리적인 중도층의 표를 가져올 힘이 약화되지 않겠는가? 그게 안철수 후보로서 있죠. 쉽게 국민의힘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언학적으로 본다면은 차라리 오세훈 후보가 되면은 중도까지 다 확장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총력을 기울여서 당협위원장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로서 있죠. 지금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를 이기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건 모릅니다. 네,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나경원 후보를 네, 그렇죠. 이기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건 몰라요. 저도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 저는 조금 오세훈 후보라 그러면 국민의힘이라 그러면 뭔가 또 기득권의 재등장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있죠. 기득권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한 번도 어떤 그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단일화를 누가 되든 예? 해가지고 한쪽이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뭐 밀어주겠지만 그리고 단일화가 안 되면 있죠. 3자 대결 구도 같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건 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이제 뭐 정치 생명 끝난 거죠. 이번에 그 양자 다 3자 대결로 가가지고 진다면은. 근데 두 사람 다 이 예. 단일화에서 물러날 경우 예. 물론 뭐 앞으로 시정 운영에서도 공동으로 운영한다 뭐 여러 가지가 하지만 두 사람 다 사실은 정치 인생이 거의 끝난다고 봐야 해요. 근데 아니 서울시장 후보에서도 져가지고 무슨 앞으로 대권에 나간다든가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지금 달려들었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야권의 어떤 뭐 이 어른들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여기서 그걸 해야죠. 조정을. 아까 타협과 조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같으면은 특히 이 민주당의 경우 과거에는 원탁회의라든가 원로 그룹들이 있으면서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경우는 계속 집권만을 해오면서 그런 원로 그룹이랄까 조정과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는 신뢰받는 사람들이 원로급에 없어요.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지금 국민들이 워낙 그게 희망이 강해가지고 열망이 거기서 두 사람이 단일화 안 되고 단일화 안 된다면 두 사람 다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공멸이죠. 그러니까 그걸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서 패하면은 뭐 정치 생명이 끝난다 하지만 사실상 끝난다고 봐요. 나와가지고 둘 다 떨어졌을 때 그거는 어떤 서울 시민들의 어떤 완전 공적이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 뭐 원론은 없지만은 이 두 사람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단일화는 될 것이다. 근데 그 방식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 룰을 어떻게 만드느냐. 선거권 누가 가지냐. 후보 선거권을. 그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주로 내버리면 오세훈 후보 된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는 절대로 응하지 않죠. 그렇게는 안 오겠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보니까 뭐 중립적인 질문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오세훈 후보가 과연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는 이 국민의힘이라든가 안철수 쪽에서는 어떤 원로가 나와서 조정해주고 이걸 바랄 수는 없고요. 두 사람이 좀 거국적 견지에서 타협을 해야죠.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설문조사할 거예요. 네. 여론조사. 네. 결국은 지금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거밖에 없죠. 뭐 시험 치겠습니까? 아니 물론 뭐 TV 토론이랑 그것은 아주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문제고 뭐 토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문항을 뭘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가장 핫하게 붙은 게 이쪽에서는 적합도로 하자는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쪽에서는 경쟁력으로 하자는 건데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 쪽에서도 시간을 달라. 지금 이제 나는 막 출발을 했다. 11년 동안 정치 공백이 있다가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당신을 얼마든지 내가 넘어설 수 있다. 지지율에서도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합도와 경쟁력을 어떻게 조합해 가지고 문항을 만들어서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느냐. 그것만 저는 남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합의가 돼야죠. 예. 네, 그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 합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뭐 한다는 거는 그 연목구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쪽이 페어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승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페어하게 해가지고 그 어떤 뭐 합의문을 작성하든지 졌을 때 공동 선대위원장 간다. 그리고 그 어떤 뭐 그건 내면적인 수면 밑에 약속이지만은 어떤 일정 지분 보장해주고 뭐 정치 생명 끝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분이야 본인들이야 뭐 크게 개념하겠습니까? 물론 뭐 자기 사람들 좀 챙겨줄 수는 있지만 그거죠, 뭐. 자기가 그 뭐 밑에 들어가서 뭐 그건 밑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정무 부시장이라든가 본인 두 분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에 있어서는 크게 뭐 개념할 바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두 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그 많은 국민들의 시민들의 생각을 해야죠.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누가 후보가 되고 시장이 되느냐 이 차원보다도 그렇죠. 내년 대선 재보선이 이루어진 뒤에 야권의 재편은 지금 불가피하다. 더구나 그렇죠. 윤석열까지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싸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석인 국민의당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 사람 주도권이 잡는 거예요. 그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102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후보도 못 내면 주도권을 뺏기고 거기에 얹혀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넘어서 재보선 이후에 정계개편 전국에서의 주도권 문제 또 윤석열이 뛰어들었을 때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까지를 지금 다 주판화를 튕기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물론이고 당에 있는 국회의원 빠지 달고 있는 사람도 다 튕기고 있는 거예요. 뭐 초미의 관심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은. 만만치 않은데 단일화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하면 뭐, 공멸이다. 명제죠. 네, 그건 대명제. 그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떤 행태건 단일화만 되면은 이깁니다.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 그러나 박영선 후보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까? 만만치 않은 게 우선 지금은 어떤 인물이라든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냐 야당 후보냐 이 싸움이어버렸거든요. 진영 싸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과거 같으면은 인물도 보고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야당 쪽에 있던 여당 쪽에 있던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 안 되겠네 뭐 하면서 야당도 찍고 여당도 찍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고 또 중도가 상당히 넓었는데 이 부분이 워낙 좁아들어 버렸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는 거죠. 지금도 문재인 지지율이 40%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다 그 사람들은 조직이 있고 돈이 있어요. 서울시 지금 서초구청장 빼고는 다 그렇죠. 또 바로 발로 뛰는 사람들이 시의원, 구의원들 아닙니까? 거기 뭐 90%가 다 민주당 사람들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거는 해봐야 한다고. 물론 저는 단일화만 되면은 이긴다고는 보는데 그러나 그렇죠. 선거는 방심 1%만 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공격은 수비에 3배의 힘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하자면 여당은 수비하는 쪽이고 야당은 공격하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배의 힘을 갖췄느냐. 그게 단일화를 해도 그 3배의 힘을 갖추기 힘든데 그게 분열됐을 때는 3배의 힘은커녕 0.5배의 힘으로 공격을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산은 뭐 큰 이변은 없겠죠. 부산은 없다고 뭐 보입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뭐 김영춘 후보로 확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인물 대결로 가겠죠. 예, 박형준 교수고 김영춘. 네. 이분도 뭐 만만치 않죠. 다 만만치 않죠. 전 해수부 장관하고 뭐 국회 지금 사무총장 우리나라 1대, 2대 도시의 그 시장을 뽑는데 그 후보가 다 만만치 않죠. 그러나 부산 민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반문 정서가 강하게 형성돼 왔고, 특히 이번에 가덕도 문제에 아까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거돈 시장 친척의 땅 문제, 이게 가덕도로 좀 얻었던 지지율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조사해라 그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조사한다고 그게 가덕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니 문재인은 왜 가덕도 조사를 하라고는 안 하고 LH공사 그것만 뭐 그냥 발본색원하라고 합니까? 가덕도에 오거돈 친인척들이 왜 거기다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투기를 하고 있냐, 이것도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부산은 포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낙연이가 거기 가덕도 특위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화급했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낙연 그 대표까지 내려가가지고. 근데 제가 볼 때 부산은 이 아까 말씀하신 반문 정서가 강하고 특히 가덕도 문제가 이게 가덕도 근처에 땅 있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리고 그 이 가덕도 문제가 있죠. 이번 여론조사에 국민의 부산은 물론 아닙니다. 전체 국민의 여론조사에 50% 넘는 사람이 그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을 자꾸 뭐 가분개라 그랬나요? 가재, 뭐 개구리. 그렇게 알고 있는지 몰라도 이 가덕도 문제를 그동안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번 재보선에 이번에 부산에 보궐선거 없었으면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들고 나오니까 누구나 이거는 재보선용이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산 발전을 위해서 가덕도 한 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오거돈 그 친척을 위해서 한 거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선거 이슈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정서상 있죠. 상대방을 자기가 잘했다고 해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있잖아요. 그걸로 이기는 건데, 그거 우리 국민 정서가.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헛발질을 덜 하냐 이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 교육 문제, 병력 문제, 이런 게 민감하다는 게, 그게 병력 교육이 중요도 하지만은, 나는 병력을 다 이행하고 교육을 하는데 왜 특권층이 됐느냐. 특권층에 대해서 비판이 많거든요. 우리 거기에 못 참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서. 근데 지금 여권이 있죠. 이 가덕도 오거돈 시장 친척이 뭐 가덕도 땅을 다 가진 건 아니지만 그 입구에 땅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거돈 시장이 가덕도를 많이 외쳤어요. 옛날 시장 되기 전 된 후에. 그걸 이제 공약 제1호로 걸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니까 결국은 친인척 그려놓고 친인척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부산 시민들의 어떤 반감이 엄청나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시에서는 뭐 박영준 후보가 큰 실수 안 하고 계속 이 이슈화 시키고 가덕도 문제 그 오거돈 시장 친척 문제를 계속 이슈화 시켜야죠. 그게 부산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상훈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이번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핫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말 소상히 설명도 해주시고 방향도 제시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석열 총장이 저희 고영신 TV를 현직에 계실 때 많이 봤다고 했는데 오늘 방송한 내용도 꼭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주에도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